지난 시간에 우리 삼각비를 배우면서요. 이 예각에서만 정의되는 삼각비를 예각이 아닌, 즉 90도가 넘는 각에 대해서 확장시켜서 생각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 이런 내용들을 배워봤었죠? 그때 이 각을 X축의 양의 방향에서 이 반지름에 해당하는 요놈이 뭐 얼마만큼 돌아가는지 이걸로 나타내기로 하자 그러면서 그냥 대충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런 식으로 각을 바라보는 방법, 즉 일반각에 대해서 배워볼 거예요. 그래서 이번 시간 일반각에 대한 개념을 배우고 나면 아, 각을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구나. 그렇다면 90도가 넘어가는 각, 혹은 각이 360도를 넘어가든 혹은 각이 음수가 되든 상관이 없다라는 걸 알게 되실 겁니다. 알겠죠? 자, 지금 시작합니다. 일반적으로 각이라는 것은요, 이 평면 위에서 뭐 혹은 공간에서도 가능하겠지만 두 개의 반직선이 벌어진 정도를 갖고 얘기를 합니다. 즉 요쪽도 반직선이고 요쪽도 반직선일 때 우리가 요놈을 OX라고 하고 요놈을 OP라고 한번 얘기해 보죠. 그럼 반직선 OX와 반직선 OP에 의해서 이 벌어진 정도, 즉 각 XOP가 정의가 됩니다. 요 각을 얘기하는 거죠. 그죠? 이때 이 XOP의 크기를 어떻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냐면요. 이 OX를 고정된 반직선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 놈은 여기에 그냥 고정이 돼서 움직이지 않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 OP는 얘가 움직이는 겁니다. 그래서 이 OX에서부터 출발을 해서 얼마만큼 회전을 했는지 그 회전한 양에 따라서 두 개가 이루고 있는 각이 달라지는 거죠. 그쵸? 따라서 우리가 요 파란색 고정되어 있는 요 반직선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놈을 시초선이다 이렇게 부릅니다. 그리고 얘가 OX에서 이 O를 회전축의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회전한다고 그랬잖아. 이 회전하는 요놈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면 요놈을 우리가 동경이라고 부릅니다. 그죠? 이게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결국 이 시초선을 기준선으로 이 동경이 얼마만큼 회전했는지 그 회전한 양이 바로 각의 크기를 나타내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동경이 회전하는 방향이요. 두 가지가 있습니다. 즉, 얘를 기준으로 회전할 때는 여기서 이제 이런 식의 방향으로, 즉,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수도 있고요. 혹은 어떻게 회전할 수도 있냐면 똑같이 이런 시초선을 중심으로 이 동경이 이렇게 회전을 해서 이쪽으로 올 수도 있습니다. 즉, 이때는 시계 방향으로 회전을 한 게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여기가 OX, OP 이렇게 되는 거야. 그래서 봐. 시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할 때를 우리가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양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그쵸? 그 다음 시계 방향과 똑같은 방향으로 회전하는 걸 우리가 음의 방향으로 회전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이게 무슨 의미냐? 바로 얘를 중심으로 시계 방향으로 회전해서 돌아간 그 회전의 양을 나타낼 때 우리가 각도를 쓸 거 아니야. 그 각은 양수가 되는 겁니다. 양의 각이 되는 거고요. 이 OX 시초선을 중심으로 얘가 시계 방향으로 돌아갔을 때 이 회전한 양, 요 크기를 우리가 음의 각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회전 방향에 따라서 각은 양수가 될 수도 있고 음수가 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무슨 얘기냐면요. 예를 들어 우리가 이렇게 시초선이 있고 동경이 여기까지 돌아온 이런 경우를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그쵸? 그러면 여기가 OX, P가 되는데 이걸 우리가 두 가지로 해석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즉, 이 동경이 지금 OX를 기준으로 이 방향으로 이렇게 돌아왔어. 근데 요게 45도만큼 돌아왔다면 얘는 양의 각 45도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동경이 이 방향으로 돈 게 아니라 이 OX 시초선을 중심으로 이 방향으로 이만큼 돌아와서 여기에 놓였다라고 본다면 얘는 얼마만큼 돌아간 거야? 360도에서 45도만큼 빠진 그만큼을 돌아간 건데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방향이기 때문에 얘는 마이너스 315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즉, 이제부터 각은 양의 각이 될 수도 있고 음의 각이 될 수도 있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걸 다시 말하면 어떤 동경이 하나가 결정되었을 때 그 동경에 해당하는 각을 하나로 표현되는 건 아니다라는 뜻입니다. 즉 45도로 표현이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315도로 표현이 될 수도 있다라는 거죠. 이해되시죠? 자, 그러면 이 개념을 우리가 확장해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볼까요? 요거를 그대로 복사를 해가지고 가져갑시다. 요걸 그대로 복사를 해서 여기다 놓고 생각을 하시면 봐. 이 하나의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딱 하나로만 표현할 수 없다는 걸 지금 알게 됐죠? 근데 이걸 또 어떻게 표현할 수도 있냐면 단순히 얘가 45도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서 봐. 45도가 아니라 이만큼 해서 한 바퀴를 완전히 돈 다음에 이만큼을 더 돌아왔다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근데 우리가 한 바퀴가 360도인 걸 알고 있잖아. 그러면 360도를 딱 채운 다음에 45도만큼 더 돌아왔으니까 얘는 몇 도라고 보는 겁니까? 얘는 405도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따진다면 360도를 넘어가는 각도 정의할 수 있다. 이렇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됩니까? 심지어 얘가 한 바퀴만 돌아온 게 아니라 여기서처럼 봐.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돌고 여기까지 왔다라고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면 얘는 한 바퀴 돌고 그 다음에 두 바퀴 돌고 그 다음에 45도 더 들어간 거니까 얘는 765도가 된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뜻이 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예를 들어 이 OP라는 동경 하나가 나타내는 각을 일반적으로 표현을 하자면 만약에 여기가 그냥 알파도였다고 합시다. 그러면 몇 바퀴를 돌고 얘만큼 돌아왔는지를 표현하는 거니까 우리가 이놈을 360도 곱하기 n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그 다음 플러스 알파도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n이 0이면 뭐냐 하면 그냥 시계 방향으로 누구만큼 돌아왔다는 뜻이야. 알파도만큼 회전했다라는 걸 나타내고요. n이 1이면 뭐야? 한 바퀴를 돌고 그 다음에 다시 알파만큼 더 돌아왔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알파가 45도라면 n이 1인 경우면 405도가 되는 거지. 그럼 n이 2면 뭐가 되는 거야? 얘는 두 바퀴 돌고 다시 알파만큼 돌아왔다라는 걸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 n이 2라면 한 바퀴 돌고 두 바퀴, 즉 360도 곱하기 2가 되는 거죠. 그리고 45도만큼 더 돌아왔기 때문에 765도가 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자, 게다가 심지어 n이 마이너스 1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여기서 n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거니까 결국 얘는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알파가 된다는 뜻이잖아요. 결국 돌아가는 방향이 시계 반대 방향이 아니라 시계 방향이라는 뜻이 됩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360도면 여기서부터 이렇게 한 바퀴를 도는 거고요. 그 다음에 플러스하고 알파도다 그랬으니까 요거는 양의 방향이잖아. 알파가 지금 양의 각이라고 우리가 표현을 했기 때문에 그래서 양의 방향, 즉 반대 방향으로 알파도만큼 돌아간 게 되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만큼 돌아갔다가 요만큼을 돌아왔으니까 OP, 동경은 OP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만약에 알파가 45도라면 이 경우에는 마이너스 360도 플러스 45도에서 누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315도가 된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봐라. 요렇게 표현했을 때 이 n이라는 놈은 결국 몇 바퀴를 돌아갔는지 그 놈을 나타내는 거기 때문에 우리가 n은 정수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즉 한 바퀴냐 두 바퀴냐 혹은 마이너스 한 바퀴 즉 반대 방향으로 한 바퀴냐 마이너스 두 바퀴 즉 반대 방향으로 두 바퀴냐 이런 건 나타내는 거지. 그래서 주어진 동경에 대해서 이 동경이 나타내는 각을 표현하는 방법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나타낼 수 있는 이 방법을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쓰는 거야? 바로 이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이렇게. 그치? 그래서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우리가 뭐라고 부르냐 하면 얘를 바로 뭐라고 부르는 거야?
일반각이다라고 부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것을. 오케이? 그래서 일반각에서는요, 여러분들 보셨다시피 각을 0에서 360도로 한정하는 게 아니라 0보다 작은 각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우리가 정의를 해낼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60도보다 큰 각도 얼마든지 일반각을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게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그쵸? 자, 그렇다면 봐. 지난 시간에 우리가 배웠던 삼각비를 어떻게 한다고 그랬지? 삼각비를 예각에서만 한정시켜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예각이 아닌 경우에 대해서도 우리가 생각할 수 있게 만들자라고 한 게 삼각함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타가 어떻게 되는 걸 보여줬어. 이 세타라는 놈이 X축의 양의 방향을 기준으로 했다 그랬으니까 여기서는 X축의 양의 방향을 뭐로 본 거야? 바로 시초선으로 본 겁니다. 그 다음에 얘가 얼만큼 돌아갔는지 나타낸 걸 동경이라고 이렇게 봤을 때 이 동경이 원의 누구와 원주와 만나는 요게죠. 원과 만나는 요 점의 좌표를 이용해서 우리가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었죠. 그쵸? 그러면 이제 끝난 거야. 아, 이 얘가 나타내는 각이 시초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 양의 각으로 볼 수도 있고 그 다음 시초선을 중심으로 이렇게 돈 음의 각으로 볼 수도 있으며 게다가 일반각으로 확장을 시켜서 생각하면 얘가 0부터 360도 사이에서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볼 수도 있다고? 얘가 몇 바퀴를 돌아요. 여기서 한 바퀴 돌고 그죠? 두 바퀴 돌아서 이만큼 왔다고도 볼 수도 있는 거니까 각이 어떻게 주어지든 간에 우리는 그 각에 해당하는 삼각함수의 값을 구해낼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만약에 이 세타라는 요 동경이 나타내는 각이 360도 곱하기 n 플러스 알파도다 이렇게 주어진다고 하더라도 요거에 나타내는 동경만 찾을 수 있다면 이때 사인 세타는 뭐가 되는 거야? 그냥 y좌표. 이때 코사인 세타는 그냥 x좌표. 이때 탄젠트 세타는 x좌표분의 y좌표로 우리가 생각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러면 예각에서만 정의되던 삼각비라는 놈을 단순히 0도부터 360도까지로 확장시키는 게 아니라 360도 이상의 값으로 확장시킬 수도 있고요. 0보다 작은 각들에 대해서도 우리가 삼각함수 값을 확장시켜서 생각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래서 이거야 바로 각이 어떤 의미의 값으로 주어지더라도 거기에 해당하는 삼각함수 값을 구해낼 수 있는 게 일반각을 통해서 가능하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겁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사실 여기까지가 이제 일반각에 대한 내용이에요. 자, 그런데 여전히 문제가 남습니다. 무슨 문제가 남냐 하면 우리가 지금 각도를 몇 도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 이 각도를 몇 도라고 얘기하는 걸 우리가 60분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60분법은 한 바퀴를 동일하게 360개로 나누고요. 그 나눠진 것의 하나를 1도라고 정의를 한 겁니다. 자, 쉽게 말하면 얘는 10개가 되면 자릿수가 올라가는 이런 십진수의 개념이 아니에요. 즉, 십진수가 아니란 얘기는 얘는 실수가 아니란 뜻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삼각함수라고 이름을 붙였잖아요. 그쵸? 삼각함수니까 우리가 함수를 생각할 때 여태까지 배웠던 함수는요. 대부분 거의 99%, 100%인가? 어쨌든 보험 드는 겁니다. 99%가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되는 함수였단 말이야. 그런데 이 각을 이런 식으로 60분법으로 표현한 거에 대해서 삼각비의 값을 확장시켜서 계산을 하게 되면 이것들은 결국 좌표축 위에서의 좌표의 x좌표, y좌표니까 전부 다 이것들이 실수입니다. 따라서 이렇게 삼각함수를 정의하게 되면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함수가 아닌 게 돼버려요. 물론 정의역이 실수가 아니어도 함수가 안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데 정의역이 실수가 안 되면 우리가 나중에 이게 지금 우리 미적분 2에서 저걸 공부하게 되잖아.
미분을, 삼각함수의 미분을 공부하게 되는데 이게 실수가 아닌 값들을 가지고 미분을 하게 되면 엄청나게 복잡해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런 생각을 한 거야. 그러면 이 각을 표현하는 방법을 60분법을 이용해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이용해서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바꿔버리면 우리가 삼각함수를 실수에서 실수로 대응이 되는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고, 그러면 미분 또는 적분을 할 때 실수만 가지고 놀면 좀 더 편하게 할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한 거죠. 그래서 각을 60분법이 아니라 실수의 값으로 나타낼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고안해낸 겁니다. 그게 바로 호도법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다음 시간의 영상이 뭔지는 알겠지? 바로 다음 영상은 호도법에 대한 영상이 될 겁니다. 알겠죠?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끝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우리가 만나도록 하겠습니다.